사회초년생 분들은 집 구한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약간 막막하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 30대를 위한 전월세 극복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아저씨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집을 먼저 구하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집을 구하기 전에. 그래서 자금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아놓은 돈, 현재 확보한 돈하고 확보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 정확한 자금 내역을 알아야 전세로 갈지 월세로 갈지 또 전세로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의 집을 내가 알아볼지 그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그 기준을 잡지 않고요. 그냥 집을 보러 다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모품을 요즘 많이 파시거든요. 이제 사이트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매물 검색을 하시는데 저는 소모품을 먼저 팔기 전에 발품을 한번 먼저 파셨으면 좋겠어요. 소모품으로 이제 물건 검색을 하시면 일단은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럼 차라리 금액도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그럼 뭐 내가 뭐 학교라든가 뭐 출퇴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동선에 맞는 지역이 어딘지 그 지역을 먼저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지하철은 여기 있고 버스는 여기 있고 아, 요 동네는 경사가 좀 심하구나. 아, 요 동네는 마트가 이게 있구나. 요렇게 동네 파악을 한번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소모품을 파시면 물건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물건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모품을 파시기 전에 좀 발품을 한번 팔아보시고 그리고 소모품 파신 다음에 집을 보시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을 보러 갔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허위 매물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허위 매물인지 알 수 있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 경험상으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냐면 조건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저렴하다. 이러면 일단 거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비싸고 안 좋은 집은 있는데요. 싸고 좋은 집은 없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약간 결이 비슷한 얘기인데 사진빨에 속지 말자. 그러니까 요즘에는 물건을 올릴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현장 사진을 다 찍어 올리잖아요.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카메라가 좋아서 뭐 광각이어서 막 크기가 이렇게 실제보다 좀 크게 나오고 이런 거는 글쎄요. 약간 과장 광고는 될 수 있지만 허위 광고는 아니거든요. 진짜 허위 광고는 뭐냐면 아예 그 집이 아닌데 다른 집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인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하실 게 뭐냐면 그 광고 올리면 올린 등록일자가 있거든요. 그럼 등록일자가 최근 거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아요. 또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옆집 부동산들도 같은 비슷한 물건을 올렸다 그러면 그 물건은 진짜 있는 물건이고 괜찮은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복된 물건인지 그다음에 등록일자가 좀 빠른 건지 이렇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을 때 대출이 좀 많은 데는 들어가지 말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대출이 하나도 없는 다가구 주택과 대출이 좀 있는 아파트,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게 좀 더 나을까요? 그거는 이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권리 분석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집에 그래서 매매가 대비 대출하고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계가 얼마인데 이걸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전체를 새로 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다른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떼서 그 집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벽돌집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그 주택은 등기가요 각각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단독주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등기는 하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집 같은 경우는 내 앞에 임차인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면 당연히 나보다 선순위인 은행 대출과 그 선순위 임차인들이 먼저 돈을 받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참고적으로 그러면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등기를 떼보면 근저당 등기 때 보면 아는데 선순위 임차인들이 몇 명 있는지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 동사무소에 가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 몇 명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확정일자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의 뭐 전세, 월세, 보증금 액수도 다 기재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전입세대 열람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은 내 앞에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체크하시는 서류고요. 그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이 집의 전체 보증금의 합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에 참 미비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하고 전입세대 열람은요. 그 집의 이해 관계인만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라는 거는 집주인 당연히 이해관계니까 열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차인도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럼 계약서를 써야 이해관계인인데 그럼 계약서를 쓰고 그거를 열람해 봤더니 막 보증금이 막 10억, 20억 있다. 이러면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데 특약사항에다가 이 문구를 꼭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 특약란에다가 임대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얼마라고 고지함. 그다음 밑에다가 근데 이 내역이 다를 경우, 틀릴 경우 임차인은 계약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그다음에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 이 문구를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집에 들어갔어요. 네. 살고 있는데 계약 만기가 만약에 다가오면은 네. 이게 임차인에게는 자동 연장과 재계약 중에 어떤 게 좀 더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는데요. 근데 임차인한테는 거의 대부분 자동 연장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넓거든요. 묵시적 갱신하고 재연장, 그러니까 명시적 연장, 요거를 좀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자동 연장이라고 하는 이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계약 만기 2달 이전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얘기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서로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임대인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계약 기간 뭐 2년 동안 이 임차인이 특별한 뭐 과실, 잘못이 없는 한 뭐 나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년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되는 것보다는 명시적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재연장하는 게 더 깔끔하고 좋겠죠. 그리고 이게 또 특히나 상승장일 때는 임차인한테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뭐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이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재연장,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쓰는 게 좀 유리한 면이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네.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때 중개 수수료를 누가 내야 되냐에 대한 네. 되게 감론을박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한 케이스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기가 돼서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주인이 내는 거죠.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 문제가 만기 전에 나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계약 기간 만기 전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관행상 임차인이 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계약 기간이 얼마가 남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만기까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건 임대인이 내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좀 전에 얘기했던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이거거든요. 그러면 전과 동일하게 2년이 연장이 되는데 임대인은 2년 동안에 나가라고 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만약에 연장이 됐는데 뭐 한 6개월 살다가 뭐 한 1년 살다가 나간다 그러면 임대인은 좀 당황스럽겠죠. 연장된지 알았는데. 근데 나간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때는 누가 내느냐면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이때도 이제 급한 사람이 또 우물을 판다고 목마른 새 우물 판다고 해가지고 임차인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많이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묵시적 갱신일 때는 임대인이 내는 걸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묵시적 갱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거든요. 그다음에 분명히 특약사항에다가 또 그 문구를 넣어요.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뭐 계약기간 연장하기로 하고 제작성한다. 그리고 임대차 3법에 의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한 계약임. 이 문구를 꼭 넣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구를 안 넣으면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특약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 그러면 벌써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됐다고 하기보다는 명시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계약이거든요. 조금은 이건 형평성이 안 맞는 게 계약서를 묵시적으로 아니라 재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 만기 전이라고 그러면 아까 1번 첫 번째 케이스로 돌아가서 만기 전에 나가는 거니까 관행상 임차인이 내는 걸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요.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임대차 3법에 의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묵시적 갱신의 법 조문을 그대로 준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단 3개월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임대인 네가 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내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분이 자기 편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요, 이게 뭐, 네 편, 내 편을 하기보다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또 현업에 있다 보면요, 얼마나 다 소중한 손님이에요. 그 손님들로 인해서 제가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존재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그건 있어요. 근데 좀 싫은 손님이 있어요. 어떤 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키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저 개인만 만나러 온다고 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를 만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집을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을 저는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전화를 한다거나 사전에 다 시간 약속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굉장히 난감해지죠. 그래서 이건 사람이 참 물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근데 그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전화만 잘 받아줘도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 매너를 지키자. 저희 말고 저희 다른 상대방 고객한테 이제 매너를 안 지키면 저희는 굉장히 난감하고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집에 대한 물리적 컨디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손님이. 그러면 조용히 나와서 저희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꼭 거기 사시는 분이 있는데 면접에다 대놓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 당연히 얼굴 빨개지고요. 저도 어쩔 줄 몰라요, 중간에서. 그 다음에 뭐 방문 같은 거 이렇게 막 닫아놓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열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저희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 집을 보여주시는 거기 사시는 분이 거주자분이 계시면 약간은 신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간 약속 잘 지키시는 분,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매너가 있으신 분은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이라는 문제가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숙제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집은 물론 뭐 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필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가끔가다 뭐 큰 시련도 있고요. 근데 분명히 집으로 시련도 있지만 또 집이 주는 기쁨과 행복도 큽니다. 여러분들은 시련에 이렇게 넘어지시기보다는 집이 주는 행복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내 집 장만과 재테크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